네. 환자 유전자 분석해서 개인에게 가장 잘 듣는 맞춤형 치료법이 국내 최초로 성공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최무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치료법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환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자가 면역성 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환자고요. 네. 계속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14살 정도 된 여자아이고요. 네. 많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장의 기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하루에 설사를 3리터씩 하는 등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자가면역성 장질환이 희귀하긴 하지만, 네. 이 환자가 유일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 환자만 이제 유독 그 기존의 질병 원인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장 유전체 분석을 수행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봤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이 환자만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돌연변이를 찾아서 이 돌연변이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확인했으니까 치료할 방법도 찾아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과정은 저희도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자주 경험하는 이런 성과이긴 한데요. 네. 이번 연구의 특이성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돌연변이만을 특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투여를 하였고 결과 이제 환자의 증세 호전을 가져온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네요. 근데 그 유전병뿐이 아니라 당뇨 이런 주요 질병에서도 어떤 최적의 그 환자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뭐 이런 것에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과학적인 발전은 이론과 실제 간에 많은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모든 환자에게, 모든 질환에게 그런 완벽한 맞춤형 치료와 그를 통한 병의 완치에는 머나먼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 결과도 사실은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네. 환자에 맞는 약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네. 그것에 맞는 약제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모두 아직은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당뇨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모든 그 환자에게 혜택을 가게 하려면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묵묵히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왜 그 당뇨 치료제를 그 프랑스 제약회사에 5조 원 받고 파는 네네. 뉴스가 기가 막힌 뉴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게 했다는 게 한의약품의 개발품이라고 그러던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맞춤형 치료법 같은 게 대중화된다 할까?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맞춤 의학 같은 경우는 질병마다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두 다르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그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지금 이러한 그 맞춤 의학의 가장 최전선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암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국내 주요 병원에서도 암 환자의 이런 유전체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맞춤 의학을 현재 시도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네. 폐암 환자들이 있다고 해도 네. 어떤 사람은 약제가 있는 돌연변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제가 없는 돌연변이가 있다면 네네. 사실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자의 환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되겠죠. 예. 이제 가끔 보면 신문지상이 나오되 이제 광고 같은 걸 보면 실험 대상이 되실 분 지원을 바란달까. 그러니까 병이 걸린 분에게 이런 약이 개발됐는데 당신이 실험 대상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많은 분이 응하시나요? 그 임상실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임상실험. 네.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냐, 그래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증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밀의학이랄까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적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발표했을 정도인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나갈 길 필요한 지원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그래서 이러한 그 정밀의학, 맞춤의학은 어떤 미래의학에 큰 경향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에서 저희 이번 연구는 그 좋은 성공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 맞춤형 의학의 좀 그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환자의 정확한 임상적 진단과 기술, 그리고 환자들과 가족의 대상의 유전체적 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약제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된다면 좀 더 좋은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속에 장기적 지원에 저는 귀가 솔깃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접고 그런 게 아니고 묵묵히 지원하고 그래서 노벨 의학상 쪽 생리학상 이런 거 일본이 타가는 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배 아파했습니까? 그들은 성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실험자를 과학자를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결과를 그리고 인류를 위한 성과를 냈다는 것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최무림 교수 만나봤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7시에 다시 초대합니다.